TV가 굉장히 얇네요. 2014년 중국 주석 시진핑이 한국의 TV를 유심히 보고 한 말인데요.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2년 뒤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이기겠다 라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OLED 세계 1위인 한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하겠다는 당찬 포부였는데요. 그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본인들의 기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인재들을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엘리트들에게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2~3배를 제시하기도 하고 아예 버젓이 국내 채용정보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럼 왜 중국은 이렇게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OLED 기술은 세계 1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출원된 OLED 핵심 기술 분야 특허 건수는 5,384건으로 전 세계 OLED 특허 건수의 43.3%나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성과 LG는 이 분야에서 나란히 1위와 2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 중국은 약이 바짝 올랐는지 대놓고 삼성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것이다 라며 삼성이 키워놓은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나너는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폰인 매직 V를 공개했는데요. 알파벳 V처럼 옆으로 펼쳤다가 안으로 접는 구조로 이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와 닮아 있었습니다. 화웨이도 여기에 동참해 이번에는 상하를 접을 수 있는 폴더블폰 P50 포켓을 출시했죠. 그들은 삼성과 너무도 닮은 디자인에 책 잡힐 것을 예상했는지 2018년부터 6세대에 걸쳐 개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삼성보다 오래전부터 폴더블폰 연구에 착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기기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눈에 띄는 주름을 최소화했다 라며 대놓고 삼성전자를 저격하기도 했죠. 그 전까지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은 88% 점유율을 차지하며 말 그대로 독주를 하고 있었기에 중국인들은 이를 화웨이가 막아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와 디자인,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출고가는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으니까요. 중국이 비양심적으로 카피를 하고 가격을 후려치는 것은 이젠 거의 습관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말 그대로 짝퉁의 나라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극대노할 것이라는 한간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전자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이 아무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폴더블 패널을 공급받고 한국에서 핵심 부품 협력사를 발굴하는 등 삼성전자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해도 삼성의 품질을 구현해내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는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의 폴더블 폰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포켓의 경첩 고정력이었습니다. 수시로 접고 펴는 것이 이 폴더블 폰의 핵심이었기에 어떤 각도에서도 고정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요. 경첩 고정력이 좋아서 어떤 각도에서든 원하는 각도로 셀카를 찍을 수 있고 편하게 영화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3와 달리 P50 포켓은 고정되지 않고 스스로 눕거나 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P50 포켓은 디스플레이에도 울트라씬 글라스를 적용하지 않아 손상에 취약하며 방수 기능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은 수심 1m 내외에서 물에 빠뜨려도 문제가 없을 IP8 등급의 방수 기능을 도입하며 다시 한번 격차를 벌렸습니다. 삼성의 주름을 비웃었던 중국 오포가 내놓은 폴더블폰 또한 폴더블폰 특유의 화면 주름이 큰 차이가 없다는 평을 받으며 결국 삼성전자를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만 심어주었는데요. 그동안 삼성의 폴더블폰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더 앞선다고 했던 태도가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겨우 따라오는 중국 기업들을 비웃듯 화면을 위아래 좌우 두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드폰 특허를 출원하며 이 세상 기술이 아니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듀얼 슬라이드폰, 슬라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폰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화면은 위아래와 좌우 두 방향으로 밀어 확장할 수 있고 거기에 화면을 한쪽 방향만 늘리거나 좌우 두 방향을 동시에 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장할 경우 가로 30%, 세로 25%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화면이 확장되는 만큼 사용하기는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가로와 세로로 늘어난 화면은 각각 다른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찍는 화면을 보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후면 카메라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해내고 싶어하는 바쁘디 바쁜 현대 사회인들에게 안성맞춤인 기술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듀얼 슬라이드 폰마저 상용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엄청난 격차를 벌이며 쉽게 1위를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세계 최초로 삼성이 폴더블 폰을 출시했을 때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는 뭔가를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자를 접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에는 수많은 조롱과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랬던 폴더블 폰은 이젠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이 0.6%에 불과했던 폴더블 폰이 이제는 12%까지 그 수치가 치솟으며 무려 20배 가까이 급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도 사전 예약 구매자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삼성은 폴더블 폰을 800만 대나 팔아치우며 말 그대로 대박이 나버린 것입니다. 물량 부족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 라인을 풀가동했다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타임지는 이에 대해 올해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그간 많은 제조사가 스마트폰의 기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삼성전자가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성공에 놀랐는지 중국은 물론 뒤이어 미국의 구글 또한 폴더블 폰의 시장에 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3일 정보기술 전문 매체 9to5 구글, 시넷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중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명칭은 픽셀 폴드, 픽셀 노트패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삼성은 기술 면에서 독보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폴더블 폰 시장을 키워줄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장 1위인 삼성의 폴더블 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최대 뉴스 방송인 CNN은 직접 한국의 삼성을 방문해 놀라운 혁신 뒤에 숨은 비밀이 무엇인지 단독 보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CNN 간판 앵커는 아무도 밟지 못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며 삼성을 소개했는데요. 삼성이 자신들의 혁신의 속도와 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성을 갖추는 것 사이에 보폭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라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폴더블 폰은 그전까지 많은 스마트폰들이 취급했던 모양, 기술과는 다른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소비자들은 친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땐 평소와는 달리 익숙하지 못한 모습에 이게 폰이냐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뚝심을 지켜내 지금 미국에서는 폴더블 폰은 성공한 사람이 쓴다며 CEO 폰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틈새 시장만을 공략할 수 있는 폰이라는 평가에서 지금은 대중적인 제품으로까지 받아들여져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물량 부족 사태까지 올 정도라고 하니 혁신을 주도하는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우수한 기술로 다른 어떤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